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진 않고 나름 푹 잤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입맛도 없고 단순히 피로감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건강에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 들어보셨어요? 부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기력증과 식욕부진이 부신 기능의 문제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덕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우선 부신에 대한 설명부터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부신은 한자로 버금부에 콩팥 신자를 씁니다. 네. 소변을 만드는 기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콩팥, 즉 신장 근처에 부속품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양쪽 콩팥 위쪽에 각각 하나씩 좌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양은 꽃갈 모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예. 보통 우리가 복부 CT 검사로 부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CT상에서는 우리가 별미로 가끔 먹곤 하는 닭발 있죠. 네. 예, 닭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부신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통 부반장은 반장을 돕고 비슷한 일들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부신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하고는 아주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합니다. 아, 독립적인 일을 하는군요. 네. 부신의 일은 간단히 말하면 부신 호르몬이라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일인데요. 이 부신 호르몬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각종 항염 작용에 작용하며 심장혈관, 대사의 항상성을 조절해서 우리의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한 전해질인 나트륨, 칼륨의 항상성을 조절하며 네. 혈압 유지 등에 관여하는 염류 코르티코이드, 그 외에도 안드로겐 같이 성호르몬과 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이 갑작스러운 위험에 반응을 하게 도와주는 스트레스 호르몬 등 아주 많은 다양한 호르몬들을 생성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스테로이드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렇게 부르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인데요. 부신 이외의 다른 장기들은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가장 중요한 부신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뭔가 어려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보니까 그럼 부신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문제가 된다면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앞서 얘기된 여러 호르몬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게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입니다. 네. 이게 없게 되면은 결국 이 물질이 하는 일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고 각종 항염 작용 그리고 심장혈관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장 대사 조절,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심하면은 뭐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더 심하면은 혈압 유지, 혈당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염증 치료라든지 뭐 대사 조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거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신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각종 감염 있잖아요. 뭐 폐렴이라든지 장염이 심한 경우에 일반 사람들과 달리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병의 치료가 더 나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내 몸에 문제가 있다, 다른 지병이 있으면은 그 지병에 대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서 더 나쁘게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부신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겠네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죠. 부신 호르몬은 과잉 생성되어도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하게 생성되어도 문제가 있겠죠. 네. 과잉 생성되는 경우에는 뭐 그 원인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부신에 종양이 있어서 과잉 생성된다. 그러면은 그 종양을 잘라내야겠죠, 그죠?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신 호르몬이 부족한 부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는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부신 호르몬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신 호르몬인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솔이 부족한 경우를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코티솔이 부족한 경우를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호르몬을 검사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부신 호르몬이 좀 적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는 이 부신 호르몬의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증을 지나치게 억제하게 되면은 예. 그게 반대로 그 염증에 되게 취약한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랬잖아요. 예. 이름에서 당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당대사도 작용하는데 이게 너무 과잉된다. 그러면은 당대사 관련 즉 당뇨병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복부 비만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아까 전에 제가 혈압 올린 혈압물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넘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막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심장이 비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신 호르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호르몬 이상에 대한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진단을 해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코르티솔의 경우에는 그 결핍에 있어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시약을 이용해서 호르몬 체열 검사, 피 검사를 통해서 보통 진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피 검사로 그냥 알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코르티솔 검사가 일반 검진 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의심이 될 때 주치와 상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의심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성이 망가져서 만성적인 피로, 예. 전신 쇠약, 식욕 부진, 그리고 오심, 그리고 심하면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혈당, 저혈압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로가 계속된다라든지 무기력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꼭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증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요. 예. 그런데 보통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일반 그냥 피로해서 뭐 예. 일이 많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혹은 다른 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뭐 해결했다, 혹은 내가 충분히 쉬었다, 에너지도 보충했다, 그럼에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부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요새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스테로이드 약물의 과다 복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는 게 아주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관절염, 피부염, 그리고 뭐 항암 치료하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면역치 치료하는 분들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러한 약제를 좀 불가피하게 장기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입맛을 잃기도 하고 메스꺼운 증상도 있다고 하셨는데 체중 감소도 나타납니까? 식욕부전이랑 오심은 매우 흔한 편인데요. 예. 이와 같은 증상이 심한 경우는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신기능 저하증의 발생 원인 중에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의인성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생겨요. 근데 또 이 병이 부신기능 저하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성 쿠싱 증후군의 특징이 배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체중 감소가 반드시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의인성 쿠싱 증후군인가요? 그렇죠. 배만 네. 볼록 나오는 건가요? 배도 나오고 피부도 굉장히 약해지고요. 예. 그 외에도 부신기능 저하증 때문에 쉽게 멍이 들고 얼굴이 붓고 그리고 목 뒤가 두꺼워지고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히려 밤이 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환자분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말씀 주신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코르티솔의 경우에 오후보다는 오전에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오전에 각성도 해야 되고 네. 힘을 내서 하루를 이제 생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요구량이 많고 자연적으로 오전에 우리 몸의 체내에서 코르티솔을 더 많이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침보다는 필요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아침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부신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 중에 좀 어떤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할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천적으로 부신의 기능을 못하는 병도 있고요. 과거에는 감염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감염. 네, 이 결핵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부신 기능 저하의 아주 큰 원인이었어요. 결핵균이 치료도 힘들고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부신을 망가뜨려서 기능 저하의 아주 큰 원인이었고요. 예. 현재는 이제 그보다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파악되는 것은 각종 스테로이드 약물, 관절약, 피부약,
이런 약들을 오래 사용했을 때 내 몸에 코르티솔과 같은 부신 호르몬이 나오는 기능이 억제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남용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네요. 물론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과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약제이고 현재도 뭐 각종 면역질환, 항암 치료, 뭐 관절병, 피부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 사용 시에는 이와 같은 부신기능 저하증이나 혹은 혈당 상승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사용 기간을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부신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코르티솔이라고 대표적인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신 호르몬입니다. 보통 이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데 그 또 다른 호르몬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증상에 맞는 피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기본적인 피 검사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호르몬에 따라서는 특히 그리고 호르몬 과다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소변 검사, 그 중에는 뭐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소변을 모아는 검사도 있고요. 그런 검사를 필요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부신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기능을 하는 그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약제를 보통은 매일 투여해야 됩니다. 매일 투여를 하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정상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호르몬이 좀 더 나옵니다. 부신 호르몬이. 하지만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가 이 호르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감염 혹은 수술을 받는다. 그렇게 내 몸이 추가적으로 부신 호르몬을 필요한 상태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네. 근데 스테로이드 약제를 투여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많이 의아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게 부신기능 저하증의 원인으로 스테로이드 약제 장기 복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치료도 스테로이드 약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투여하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으로 부신기능 저하증이 된 경우에도 반대로 부신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스테로이드가 내가 못 만들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용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그럼 복용을 하는 건가요? 이제 원인이 그 부신이 아예 망가진 경우라든지 선천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평생 복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신기능 저하증이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생긴 경우에도 우리가 나이 들어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제를 사용하다가 환자의 증상 따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간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평생 먹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치료로 기대하는 건 부신 호르몬들이 회복되는 건가요? 회복되면 정말 좋겠지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을 버는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부족한 거를 보충하고 유지한다. 유지 쪽에 좀 더 유지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치료 효과는 좋은 편입니까? 네,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약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그 뭐 입맛도 돌아오게 되고요. 피로도 아주 좋아지는 분이 많으시고 무기력감도 좋아지는 경우 많습니다.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치료가 스테로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 사용하게 되면은 그 혈당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제 같은 경우는 혈당 올리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꼭 생긴다는 법은 없고요. 그 증상 따라서 또 호르몬 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부신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외부에서 호르몬을 보충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보충이죠. 그래서 사람 따라서 돌아오는 분들은 보충을 계속 해야 되고 보충하는 시기는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과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시기에 타진을 하는데 이제 좀 아주 길게 먹는 분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를 받을 동안에 뭐 감염이 된다든지 다른 질환에 걸리지 않게 조심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물론이죠.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다른 질환의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각종 스트레스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 동반 질환들이 함께 나빠지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감염같이
질환의 감염과 같은 질환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의 경우 폐렴 같은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면은 내 몸이 스트레스에 받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앞두고 혹은 전후에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좀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은 없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 부신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체내에 부족한 질환이므로 필요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유지를 위해서 올바른 투약을 유지하여 주시고 급성 스트레스 발생 때에는 추가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 투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상비하라고 약을 드리거든요. 상비하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약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 부신기능 저하증이 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병의 치료 또한 스테로이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약제라고 하는 거는 먹는 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통 먹는 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병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제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최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